사건은 전혀 무관한 일이다 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움직임,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에 갈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저 조직폭력배 출신의 배상윤 KH그룹의 언론과의 인터뷰였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전 정말 깜짝 놀랐는 게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화영 씨가 7년 8개월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800만 달러, 그러니까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이고 300만 달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죠. 네. 이 800만 달러가 북측으로 건너간 사실관계는 지금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 도피 중인 3년 넘게 해외 도피 중인 이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이게 사건이 뒤집힌다. 이게 정말 사실 불가능한 게 당장 이 배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800만 달러를 마련해서 해외 송금을 한 사람은 김성태 씨거든요. 근데 이미 대법원에서 김성태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다라는 사실이 다 인정이 됐거든요. 이 배상윤 씨가 이 대북 송금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대북 송금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뭐 2억 원을 줬다. 이 정도 혐의 그리고 이제 시계를 줬다. 이 정도만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당장 뭐 수사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본인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 3년째 해외 도피를 하면서 알려진 것으로만 해외 도피를 하면서 300억 원을 도박 자금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한식 같은 거 공수해서 해외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 사실 그렇게 호화 도피 생활을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장에 뭐 체포돼서 구속돼서 수사받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어와서도 나는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지는 그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알페시아 사건이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알페시아 사건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검찰 조작 TF에 지금 사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 피의자 즉 인터폴 이제 적색 그러니까 수배자 이 말 한마디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모든 범죄 행위는 다 검찰에 조작된 어떤 그런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재판을 갖다가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비롯된 이 3심 체제, 1심, 2심 대법까지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7년 6개월에 그 중형을 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의 바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게 이런 엄청난 대한민국 사법 체계 이 자체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뭐 무너뜨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강도 높게 지금 송원석 이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TF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의 이제 공범이 배상윤입니다. 예? 이 배상윤 회장 말 한마디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기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회장 같은 경우는 배임 횡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그 범죄를 최소화시키고 제가 조만간에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8월 달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들어오면은 최소화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민주당이 하답한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다 그러면서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이 사건으로 그냥 알펜시아 문제로 이렇게 또 이게 조작 TF의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갖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치내려면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야당의 목소리는 힘이 실리는 건데 네. 이런 주장을 오늘도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의힘은 자정 노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골을 다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조작 수사라고 하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원의 판결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검찰 사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검찰 해체할 건데 뭐 사죄하고 말 게 있어요. 조작하려고 해도 이제 조작할 검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그건 추후에 뭐 별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 뭐 이문정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사과하고 사죄했지 않나요? 본인들이 와서 사과하고 사죄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더 나가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 그리고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사건,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조작 TF 이런 걸 하려고 할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향후에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법원 확정된 것, 사건 자체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1심에서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검찰 조작 TF에서 검찰이 조작했다고 사실은 몰아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재판중지법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시켜야 한다. 그런 이제 여론 조성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화영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용 1심, 2심에 유죄 받았고 징역 5년 받았어요. 네. 이화영과 김용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둘을 사면할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검찰 조작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면의 어떤 명분. 왜냐하면 뭐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사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검찰 조작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증언 자체도 검찰 조작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1, 2심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사면을 해줘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그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봐요. 그냥 뭐 정치적 행위 자체가 그냥 의미 없게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바닥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TF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야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당선되고도 잘못한 건 가릴 수 없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재판 피하지만 임기 5년 끝나고 나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부터가 보세요. 정치, 검찰, 수사,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소 단계였다면 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7년 8개월 징역형 받았고요. 이화영 지사는 거기다가 벌금도 2억 5천 그리고 추징금도 3억 2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 TF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로 가지고 온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배종윤이라는 사람을 들고 나오는데요. 인터폴 적색 수배범입니다. 무슨 그런 범죄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하는 말 듣고 이거 일을 시작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피해 다녔어요. 대만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피해 다녔는데 그럼 그동안 왜 피해 다녔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죠. 그래서 적색 수배범의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 뒤져보니까 과거에도 전과가 무지막지하더라고요.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뭐 510억 원 규모 과징금 받은 이력도 있고요. 과거에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합의서 해가지고 역시 대북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 말
듣고 이런 TF 만들겠다? 완전히 사법 장악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짜도 좀 엉성한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나. 등장인물 자체도 믿음직하지 않은 등장인물을 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 다루겠습니다만 이 관세 문제나 한미동맹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북한 관련돼서나 중국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엔에 나가서 우리가 시리아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서 함부로 돈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된 분과 그분 바로 밑에서 일했던 평화부지사가 그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분은 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파장을 낳을 수 있는 TF이기 때문에 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